거울 앞에 설 때마다 처진 뱃살, 옆구리 군살, 나이살이 신경 쓰이시나요?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빠르게 쌓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나 만보 걷기는 무릎, 허리, 발목에 부담이 크고 헬스장 가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집에서 단 5분만 따라 할 수 있는 루틴. 뱃살과 내장 지방은 물론 하체 근력, 코어까지 동시에 강화되는 운동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몸으로 함께 시작해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루틴은 딱 5분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갑니다. 무릎 충격을 줄인 동작, 전신 근육과 심폐를 동시에 쓰는 동작, 그리고 코어까지 잡아주는 동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 제약도 없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운동이 될 겁니다.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따라해 보세요. 제가 동작을 설명할 때 눈은 저를 보고 몸은 그대로 움직여 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보는 것입니다. 단 한 세트만 해도 근육의 자극, 호흡의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에는 더 깊은 팁을 담은 고정 댓글 링크도 준비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루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매달리기는 하루 10초에서 1분만 투자해도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루틴입니다. 단순히 철봉에 매달렸을 뿐인데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시원해졌다는 경험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달리기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척추를 견인해 압축된 척추를 부드럽게 당겨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중력과 잘못된 자세로 척추가 눌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달리기 한 번으로 척추는 위아래로 늘어나며 어깨 관절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에도 새로운 자극이 전달됩니다. 처음부터 1분을 버틸 필요는 없고 단 3초만 매달려도 효과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어깨가 열리고 허리가 당겨지며 굽은 등과 말린 어깨, 목 통증까지도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어 어깨가 안으로 말린 분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매달리기의 가장 큰 핵심은 척추 견인입니다. 오랜 좌식 생활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으로 인해 목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리며 척추가 C자형으로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목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몸의 중심축을 세우는 매달리기입니다. 철봉에 매달리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견갑골이 제자리를 찾고 척추 사이의 디스크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는 등 근육의 긴장을 풀고 상체 전체의 근막을 스트레칭해 상쾌한 느낌을 주죠. 또한 매달리기는 호흡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말린 어깨와 좁아진 가슴은 폐 확장을 방해하고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그러나 매달리는 순간 흉곽이 열리고 횡격막이 내려가 깊은 숨을 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정신적 안정도 찾아옵니다. 결국 매달리기는 단순한 자세 교정 이상의 효과를 주며 신경계와 혈액순환,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 전신 건강의 기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매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손바닥 힘이 약해지거나 굳은 살, 미끄러짐 때문에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립패드나 철봉 장갑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로 손에 힘을 덜 들이고도 버틸 수 있으며 굳은 살을 막아 꾸준한 실천을 돕고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바닥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분들이 이 패드를 사용한 뒤 3배 이상 오래 버틸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 철봉이 없어도 벽 스트레칭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뻗은 후 손끝을 천장을 향해 밀어 올리며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를 10에서 15초 유지한 뒤 팔을 내리며 호흡을 정리하면 가슴이 열리고 허리 긴장이 풀리며 매달리기와 유사한 이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달리기가 어렵다면 벽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근육을 늘리는 습관을 들이고 이후 준비가 되면 그립패드를 활용해 철봉 매달리기로 넘어가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매달리기 루틴과 추천 도구 정보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루 만보를 목표로 삼고 걷기를 꾸준히 이어갑니다. 이 목표는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방법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고 걷기 좋은 운동이라는 인식은 흔히 받아들여지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보 걷기만으로 체지방 감소나 체력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심박수 때문입니다.
지방 연소와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심박수 상승이 필요한데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걷는 방식은 심박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운동을 단순한 가벼운 활동으로 인식해 지방 분해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보 걷기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몸이 그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효과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체기에 들어가 운동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심박수 상승 부족, 동일 강도에 대한 적응, 지속적인 자극 부족,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걷기만으로는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상태에 이르곤 합니다. 그렇기에 걷기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기보다 강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운동 요소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인터벌 걷기입니다. 인터벌 걷기는 빠른 걸음과 느린 걸음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도 높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 구간에서는 심박수가 확실히 올라가면서 산소 소비량이 늘고 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이어지는 느린 걸음 구간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져 무리 없이 체력을 조절할 수 있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같은 시간 동안의 평지 걷기보다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분간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10분간 인터벌 걷기를 하는 것이 훨씬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똑같은 속도로만 걷는 것보다 변화가 있어 지루하지 않고 지속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 빠르게 걷기와 1분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하거나 30초 빠른 걷기와 90초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식으로 루틴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하루 2030분만 실천해도 만보 걷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전략을 더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먼저 반드시 워밍업과 정리 운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운동 전 23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빠르게 걸을 때는 보폭을 지나치게 넓히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앞 1015m를 향하며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고 어깨와 허리는 편안하게 유지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평지만 고집하지 않고 경사나 오르막을 활용하면 더 많은 근육이 개입하고 칼로리 소모도 늘어납니다. 강도를 올리는 과정도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30초 빠른 걷기와 6090초 느린 걷기로 시작해 점차 빠른 구간의 시간을 늘리고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상 위험 없이 점진적으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걷기 사이사이나 마무리 단계에 포함시키면 전신 자극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빠른 걷기 구간과 구간 사이에 짧은 코어 운동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적용하면 단순히 걷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인터벌 걷기와 자세, 강도 조절, 보조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 감소와 근력 강화, 심폐 건강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걷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만보 걷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인터벌 걷기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고 심장을 자극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분명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선 걷기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 흔히 주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조언 뒤에는 놓치기 쉬운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 강화나 체지방 감소의 지속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걷기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걷기가 주로 지구성 유산소 운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연소와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근육 두께 증가나 근력 향상, 근육량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이 진행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지방이 쉽게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걷기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기에 역부족이고 오히려 관절의 부담만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걷기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둔화되고 근육이 약해져 신체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건강을 원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 자극이 포함된 루틴을 일상 속에 더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체 근육 약화,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충격이 관절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관절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기 쉽고 결국 연골과 인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나 마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강한 근육은 관절을 안정화하고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무릎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뼈에도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 기여하므로 무릎 강화와 통증 완화, 뼈 건강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체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쿼트, 푸시업, 그리고 로우 동작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기본으로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코어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듯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벽에 등을 대고 하는 벽 스쿼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푸시업은 가슴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팔, 어깨, 코어까지 사용하는 복합 동작입니다. 초보자는 무릎을 대고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점차 난이도를 높이면 무리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로우 동작은 등 근육을 강화하고 어깨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운동입니다. 밴드나 덤벨 또는 무거운 책가방 같은 일상 도구를 활용해 몸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밴드를 문고리에 묶거나 수건을 잡고 당기는 방법 등 다양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걷기 루틴 중간이나 하루 운동, 마무리에 12세트만 포함시켜도 전신 근력 밸런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중간에 잠시 멈춰 스쿼트 10회, 푸시업 8회, 로우 10회를 하고 다시 걷기를 이어가는 식으로 구성하면 유산소와 근력 자극이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걷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느끼고 몸의 안정감과 견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좁은 거실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줌바 댄스입니다. 줌바는 라틴 리듬과 댄스 동작을 결합한 유산소 운동으로 음악에 맞춰 빠르거나 느린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춤이나 유산소 운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신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 엉덩이, 복부까지 전신이 움직이고 리듬과 음악이 더해져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흥미도가 높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제자리 점프를 섞는 동작은 심박수를 빠르게 높이고 동시에 근육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 근력 강화 효과까지 만들어냅니다. 특히 코어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팔을 흔들거나 몸통을 비트는 동작은 상체 근육에도 자극을 줍니다. 단순히 춤을 추는 느낌이 아니라 운동 안에서 춤을 즐기는 셈이죠. 줌바를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본 동작을 따라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복잡해 보여도 리듬에 몸을 맡겨 간단한 동작부터 해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만의 리듬과 동작 감각이 생기면서 점점 즐겁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줌바가 매력적인 이유는 칼로리 소모 효과와 재미, 그리고 높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전신을 활용해 동작을 이어가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일반적인 걷기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션당 최대 50만 700kcal까지 소모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시간 대비 효과가 탁월한 운동인 셈입니다. 그러나 줌바가 단순히 칼로리 소모만 높은 운동은 아닙니다. 음악과 리듬, 다양한 동작이 결합돼 지루함을 느끼기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이어가게 만듭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특별한 기구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 장소와 날씨에 제약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 동작에 접목하면 그야말로 춤추듯 운동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분만 짧게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꾸준히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응용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한 구간과 느린 구간을 섞는 인터벌 줌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분은 빠르고 강하게, 그 다음 1분은 느리고 부드럽게 또는 30초 강한 동작 뒤에 60초 가볍게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인 동작 사이에 점프 스쿼트, 사이드 킥, 제자리 런지 같은 부분 집중 동작을 추가하면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음악 선택도 중요한데 강한 비트나 템포 변화가 큰 음악을 고르면 동작이 더욱 활발해지고 호흡과 심박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한 곡 안에서도 비트가 바뀌는 구간에 맞춰 강약을 조절하면 같은 30분 운동에서도 훨씬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끝난 뒤에는 전신 스트레칭과 정리 동작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을 늘려주거나 어깨를 풀어주는 23분의 마무리만으로도 근육 경직과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줌바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이 아니라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주는 고효율 전신 운동입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체지방 감량, 근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나 매트 위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체 강화 동작에는 던키킥, 런지, 그리고 스탠딩 카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고강도가 아니면서도 하체 전반 근육을 고르게 자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루틴입니다. 던키킥은 무릎과 손바닥을 매트에 대고 시작해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점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는 것이며 처음에는 동작 범위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허리에 부담이 된다면 무릎을 뒤로만 움직여도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런지는 한 발을 앞으로 또는 뒤로 내디디며 무릎을 굽히는 동작으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야 안정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으며 앞다리와 뒷다리의 균형을 함께 잡아주는 유용한 동작입니다. 스탠딩 카프레이즈는 서서 종아리를 단련하는 기본적인 운동으로 발끝을 바닥에 딛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발목이 흔들리면 벽을 짚고 해도 안전합니다. 이 동작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을 밀어내는 힘을 길러주고 다리 피로감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조합하면 던키킥으로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런지로 허벅지 앞뒤와 엉덩이를, 카프레이즈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동작을 1015회씩 1세트만 해도 충분하며 익숙해지면 23세트로 늘려 강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다리 모양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우리 몸의 큰 근육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를 자극하면 전신 대사율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탄수화물과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하체 근육이 강할수록 혈당 흡수력이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곧 당뇨 예방과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특히 중년 이후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하체 근육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하체 근육이 견고해지면 자세 교정 효과도 따라옵니다. 하체가 약하면 골반이 처지거나 중심이 틀어지면서 허리 통증이나 척추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체 근육이 단단하면 몸을 지탱하는 축이 안정되고 척추 정렬이 자연스러워져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를 때 안정감이 생겨 넘어질 위험이 줄고 일상 움직임이 훨씬 편해집니다. 결국 하체 근육 강화는 혈당 조절, 체지방 감소, 자세 교정, 관절 부담 감소, 활동 효율성 증가까지 여러 효과를 복합적으로 가져옵니다. 하체 운동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면 고관절 강화 운동과 뱃살 허벅지 집중 루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 강화 운동으로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힙 어브덕션, 옆으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사이드 레그 리프트, 그리고 브리지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리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동작들은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에 부담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뱃살과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루틴을 병합하면 복부와 하체를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지 후 허벅지 안쪽을 조이는 동작을 추가하거나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며 복부에 힘을 주는 방식, 사이드 레그 리프트 동작에서 복부를 살짝 꼬아주는 변형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복부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 뱃살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루틴 구성을 위해서는 던키킥, 런지, 스탠딩 카프레이즈, 고관절 강화 동작, 그리고 뱃살 집중 동작 순서로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동작은 1015회씩 1세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23세트로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 5분, 주 35회 정도의 빈도로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에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체계적인 이 루틴은 중년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지형의 변화와 중력의 저항을 활용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평지가 아닌 오르막과 내리막, 돌길과 피탈길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근육과 관절, 심폐계 전체가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심폐기능 측면에서 등산은 심박수를 크게 끌어올리며 가파른 경사 구간에서는 평지 걷기보다 훨씬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폐활량이 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심장 박동 조절 능력도 강화됩니다. 걷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유산소 효과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력 강화 측면에서도 등산은 탁월합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허벅지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내리막에서는 체중을 제어하며 하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하체 전반의 근육을 폭넓게 자극해주며 특히 근손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년 이후에는 근육 유지와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람과 나무, 공기 흐름이 신경계를 자극해 균형 감각과 안정성을 길러주므로 등산은 전신 근력과 심폐기능,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우는 종합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걷기는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고 거의 모든 환경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등산은 경사와 지형 변화 때문에 무릎과 발목, 고관절에 충격이 많이 가해질 수 있고 잘못된 자세나 균형 부족으로 부상 위험이 있지만 걷기는 비교적 충격이 적고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관절이 약하거나 고령자에게는 걷기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또 걷기는 심박수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장시간 지속할 수 있어 매일 습관처럼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높은 강도의 운동은 피로가 빨리 쌓여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지만 걷기는 무리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게다가 걷기는 운동이라는 개념을 넘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출퇴근길, 장 보러 갈 때, 동네 산책 등 일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포기할 확률도 낮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평소에는 걷기를 기본으로 삼고 일정 간격으로 등산이나 경사가 있는 코스를 포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하루 30분 정도 걷기를 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 산행을 더해주면 심폐기능, 근력, 지속성을 모두 균형 있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를 높이는 걷기 자세 팁을 함께 적용하면 좋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디디며 뒤꿈치를 마지막에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걸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개입이 커지고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체중 중심은 앞쪽이 아닌 몸의 중앙에 두어야 하고 상체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해 충격을 완화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은 앞 1015m를 바라보며 리듬을 유지하면 안정성이 커집니다. 보폭은 경사가 심할수록 좁게 조절해 허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팁을 실천하면서 걷기와 등산을 병행하면 단순히 운동 효과를 넘어 효율, 안전, 지속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는 걷기로 습관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등산을 더해 강도를 높이며 올바른 자세를 적용하는 방식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양한 운동 루틴과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시간, 체력, 관절 상태에 맞는 맞춤 루틴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매일 1분 매달리기가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어도 단 10초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인터벌 걷기나 누워서 하는 하체 운동을 하루 5분 정도 추가해 보세요. 관절이 약한 분은 충격이 덜한 동작 위주로, 체력이 강한 분은 등산이나 줌바 같은 자극적인 루틴을 섞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 루틴을 예로 들면 초급 루틴은 아침마다 1분 매달리기와 저강도 인터벌 걷기 10분입니다. 중급 루틴은 매달리기 30초 이외, 인터벌 걷기 15분, 그리고 누워서 하는 하체 운동 23동작이 적합합니다. 심화 루틴으로는 매달리기 1분 여러 세트, 등산이나 경사진 걷기, 그리고 줌바나 전신 유산소 운동을 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이라면 벽 스트레칭, 누워서 하체 운동, 가벼운 걷기 위주로 안정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운동 강도와 시간을 무리하지 않고 조절하는 것이며
무조건 오래 하거나 강하게만 하기보다는 작은 루틴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단 한 번의 세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과 지속 속에서 비로소 몸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낯설어 떨리거나 근육통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넘어 꾸준히 이어갈 때 진짜 변화가 쌓이게 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하루하루 투자한 시간이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피로, 컨디션의 변동이 걸림돌이 되곤 하죠. 이럴 때일수록 작게라도 매일 하기라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날에는 매달리기만이라도 하자, 혹은 오늘은 인터벌 걷기 5분만이라도 하자라는 태도만으로도 운동 루틴은 끊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체크하고 그날의 몸 상태나 통증 정도를 기록해 두면 작은 변화도 눈에 보이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루틴 강도를 낮추고 회복을 우선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함께 운동할 파트너나 커뮤니티가 있다면 유지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서로 운동 약속을 잡고 결과를 공유하며 격려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 루틴의 진짜 힘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에 있고 변화보다는 일상화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한 여러 운동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하루 10초 1분 매달리기 루틴입니다. 철봉이 없어도 벽 스트레칭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립 패드를 활용하면 손에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척추 견인, 어깨 통증 완화, 구부정한 자세 교정까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루틴과 필요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클릭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당신의 자세와 통증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